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의 강도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단단한 금속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지 그 미시적인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강철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건 손으로도 쉽게 구부러지고 어떤 건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기도 하잖아요.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해답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주 훨씬 작은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금속의 강도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성분이 뭐냐다 아니에요. 그보다는 원자들이 현미경 수준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즉 내부 구조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금속 내부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도시는 수없이 많은 아주 작은 구역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도시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전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결정 집합체라고 해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도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많은 작은 걸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다결정 집합체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를 이루는 아주 작은 건축용 블록들, 각각의 구역들, 이걸 바로 결정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결정립들이야말로 금속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거죠. 수백만, 수천만 개의 이 작은 블록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지는 하나의 금속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 그러니까 이 금속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립들 사이에 있는 벽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결정립과 결정립이 만나는 이 경계, 이걸 결정립계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시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견고한 성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금속이 힘을 받아서 변형될 때 내부에서는 전위라는 일종의 결함이 스르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립계가 딱 버티고 서서 이 전위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립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계, 즉 성벽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전위가 움직이다가 자꾸만 이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금속 전체는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좁은 골목의 많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기 힘든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한번 꺾입니다. 단단하게 버티던 금속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항복해버리는 아주 기묘하고 재밌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힘을 주면 그냥 쭉 버티거나 아니면 뚝 하고 부러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금속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살짝 약해졌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강해져요. 이걸 바로 항복점 현상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 현상이 일어날 때 금속 표면을 자세히 보면 리더스 밴드라고 불리는 이런 빗살무늬 같은 게 나타난대요. 금속이 나 지금 부분적으로 항복하고 있어 라고 보내는 신호 같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범인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불순물 원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탄소나 질소 같은 것들인데요. 평소에 이 녀석들이 아까 말했던 전위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물쇠를 철컥하고 부수기 위해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 자물쇠가 풀리는 바로 그 순간 일시적으로 힘이 풀리면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불순물의 양이 고작 0.001%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눈꽃만큼의 양이 금속의 전체적인 성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금속의 신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신기한 게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금속이 한번 변형되고 나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기만 했는데도 저절로 더 단단해지는 현상, 바로 시효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변형 시효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금속을 구부리거나 해서 변형을 시켜요. 그럼 내부의 전위들이 움직이겠죠? 두 번째로 아까 그 범인이었던 탄소 같은 불순물 원자들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움직인 전위를 향해 스멀스멀 이동합니다. 세 번째,
이 불순물들이 전유에 착 달라붙어서 다시 고정시켜버려요. 새로운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금속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연성을 잃어서 더 잘 깨지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담금질 시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좀 달라요. 변형 시오는 이름처럼 꼭 변형을 시켜야 시작되지만 담금질 시오는 뜨겁게 달군 금속을 물에 확 식히는, 즉 담금질만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하게 만드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시작 조건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어떻게 더 강하고 더 뛰어난 성능의 금속을 만들어낼까요? 이건 뭐 거의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세계의 건축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전위라는 녀석이 내부에서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4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결정립을 아주 잘게 만들어서 장벽인 결정립계를 늘리는 결정립 미세화. 둘째, 아예 다른 종류의 원자를 섞어서 기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고용 강화. 셋째, 내부에 일부러 단단한 장애물을 만들어두는 석출 경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을 막 두들기거나 늘려서 전위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자기들끼리 엉켜서 못 움직이게 하는 변형 경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석출 경화라는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금속 내부에다가 일부러 아주 작고 단단한 입자들을 점점이 흩뿌려 놓는 거예요. 전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 셈이죠. 이 장애물들을 뚫고 가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니까 결국 금속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금속의 강도라는 건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 세계, 원자 수준의 건축 설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정교한 작품인 셈입니다. 결정립의 크기, 불순물의 종류와 양, 내부 장애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작용해서 우리가 아는 그 단단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모든 지식은 우리를 이런 생각으로 이끌죠. 만약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재료의 성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철보다 단단한 비행기,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물 같은 것들이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지 않을까요?